예,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16장이라서 그냥 간단하게 써 있는 거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제 8장 제목이 코칭에서 정서하기, 정서 다루기. 근데 영어로 Emotions in Coaching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책 제목 자체가 10가지 코칭 주제와 사례 연구라고 번역을 해 놓으셨는데 원제목은 Complex Situations in Coaching, 크리티컬 케이스 베이스드 어프로치인데 그래서 이걸 이래 보면 컴플렉스 시츄에이션스를 코칭 주제라고 번역을 해놔서 혼란이 좀 있다. 컴플렉스 시츄에이션스 인 코칭을 제대로 번역을 하자면 코칭할 때 마주치는 당황스러운 상황, 이래야 맞을 거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이 뜻은 코칭 주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코칭하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고객과 코치와 또 관리자와 이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이모션스를 다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는 부분을 좀 바로 봤으면 좋겠다는 거고, 이모션스를 이 책에서는 감정 또는 정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감정 정서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 번역자가 본인도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가 못하니까 감정 슬래시 정서 전부 이렇게 표현해 놓으셨더라고요. 이모션스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이는 이제 밖으로 나온다는 거고 모션은 움직인다는 거니까 안에 뭐가 먼저 있고 그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이게 이제 이모션스다. 그래 봤을 때에 안에, 인모션을 다루는 것은 먼저 그 안에 있는 그 부분을 다루어야 하는 거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안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모션스 코치에서 정서 다루기는 그 핵심이 코치에게 있어서 자기 인식, 코칭 존재감, 이걸 다루는 거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우선 이 책이 볼 때마다 여태까지 공부하면서 하도 복잡하게 구성이 돼 있어 갖고 그 구성 자체를 한번 좀 살펴보자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크게는 챕터 속에 사례 1, 사례 2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각 그 사례 1에는 다시 논평 A, 논평 B 두 개가 이제 논평이 들어 있고 사례 2에도 논평 A, 논평 B가 들어있고, 그리고 추가 사례가 하나씩 또 들어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는 여기에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것처럼 부록 8A가 있고, 결론 354가 있는데, 보통 결론이라 하면 제일 끝에 있어야 하고, 또 사례 1과 사례 2를 합친 이 장의 주제에 대한 결론이라 해야 되는데, 위치에 있는 바가 사례 2 중간에 들어가 있어서 꼭 이것이 사례 1에 대해서는 결론이 없고 사례 2만 결론이 있는 듯이 이렇게 보여 있는 좀 이상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제 빨간색으로 적어놓은 사전 점검, 성찰, 질문, 토론 제안, 질문 이런 것들은 전부 번역자가 써놓으신 건가 싶어요. 원세에 있는 번역이 아니고, 그리고 밑에 그 풋노트가 정말 엄청난 양의 풋노트가 달아져 있고, 이런 것들은 이 책이 단순한 번역서가 아니고 교재이다. 보통 흔히 이제 번역서 그러면 원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긴 건데, 이건 그게 아니고 재편집한 교재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제 이런 큰 그 구조로 살펴볼 때마다 어떤 부분들은
이게 원저서의 번역인지 번역자가 설명 또는 제안하는 건지 혼란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311페이지에 챕터 소개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정서 다루기에서는 어 정서 Emotions in Coaching이라는 컴플렉스 시츄에이션의 두 가지 사례로 첫 번째는 스트레스 모드, 두 번째는 몸으로 느끼기 이렇게 표현을 해 놨어요. 근데 왜 Emotions in Coaching을 다루는데 스트레스 모드와 Feeling Your Body 이렇게 두 개로 나누고 영어 표현을 이렇게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감정을 바라보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인식 틀은 한 가지는 감정이라 함은 외부에서 오는 자극에 대한 반응이다. 또 한 가지는 감정이라 함은 어, 각각 개개인이 쭉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들, 요새 뭐 뇌인지 과학이나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경험한 것들로부터 느끼는 자신의 느낌이다. 이 두 가지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스트레스 모드는 반응이라는 관점, 몸으로 느끼기는 경험이라는 관점, 이거 두 가지를 나누는데 표현을 좀 멋있게 스트레스 모드, 몸으로 느끼기 이렇게 제목을 붙인 거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313페이지에 보면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중심으로 의견이나 견해의 차이, 방법과 효율성 탐색을 어, 중심으로 코칭을 해오고 또 마음과 정서, 감정 등을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다뤄왔는데 이제 저자가 이야기하기를 이제는 신체에 근거한 감정, 정서, 이모션을 그렇게 번역을 했네요. 에 접근하는 확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례 1에 들어가면 314페이지입니다만 15년 이상의 코칭 경력을 가진 임원 코치 수잔의 경험을 다루고 있고 통신회사 임원에 대한 커리어 프로그레션스를 지원하는 코칭을 진행하기로 하고서 이 코칭을 시작하기 전에 코치, 커미셔닝 매니저 3자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코치의 성과 이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 커미셔닝 매니저가 코치의 면전에서 그의 성과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더라. 코치는 점점 스트레스 모드가 되고 코치 수자는 그래서 코칭 대신에 갈등 해결 과정을 거치자고 제안하며 전문 컨설턴트를 추천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에, 번역자가 성찰 질문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커미셔닝 매니저의 행동은 어떻게 해석하겠는가? 수장과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는가? 수장은 어떤 기분이었을까? 하는 것을 저희한테 생각해 보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또 315페이지 밑에 부분에 수잔의 3자 회의 대처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수잔의 추천이 옳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하는가? 코칭을 보완하거나 대체하기 위해 다른 유형의 지원을 추천해 보신 적이 있는가? 그랬다면 어떤 상황이었는가? 당장 추천하기 어려웠다면 추천은 언제가 적당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제 논평이 사례 1에서도 두 개가 제시되고 있고 사례 2에서도 두 개가 제시가 되고 있는데 두 개의 논평 중에 논평 A 317페이지입니다. 에 보면 코치 존재로 존재하기, the being of being a coach, 그 다음에 세계관, 수리 또는 미래 이러는데 fix problem or emerging future 이거든요. 근데 왜 이걸 제목 번역을 수리
또는 미래 이래 번역을 했을까? 영어 제목을 보기 전에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번역이었다. 세 번째로 관찰과 평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수전이 할 수 있는 가능성과 다음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찰과 평가에도 intentional intake process를 의도적 초기 접수 일어났는데 intentional intake process란 영어 표현을 보기 전에는 의도적 초기 접수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살펴보니까 초기에 방향 설정을 함에 있어서 균형 있게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324페이지, 그러니까 사례 1 논평 A에 대한 토론 주제로서 존재론적 관점으로 최초 고객을 접촉하는 코치의 관점과 코칭의 시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시라. 코치가 자기 한계 안에서 고객을 보는 것을 극복하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러니까 코칭 주제로서가 아니고 코치와 고객 사이에서 극복해야 될 이 대상으로서의 이모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논평 두 개 중에 두 번째 논평 325페이지 논평 B는 인간의 세 가지 본능적 반응을 이해하고 살펴야 한다. 그러면서 세 가지 본능으로 싸움, 얼어붙음, 도망, 단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용감한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와 수잔에게 조언해줄 지원과 방법에 대해서 이 논평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명을 먼저 번역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다시 번역자가 저희에게 토론해보라고 하는 제안은 분석해야 하는 대상의 틀을 바꿔보자. 싸움, 얼음붙음, 도망이라는 삼각관계에 대한 해석에서 코치, 매니저, 해빈의 삼각관계의 특성을 분석하는 쪽으로 바꾸어서 보면 새롭게 보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토론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추가 사례인데 여기 추가 사례로 내놓은 것은 조금 우선 팀 코칭과 1대1 코칭의 순차 진행과 정서 다루기라고 되어 있고 전문직 15년 차 사업가 제인의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인이 코치이고 1년 전 팀 코칭 직후 밝았던 사무실 분위기가 최근 다시 어두워지고 있어 코치의 도움을 요청했는데 코치는 팀 코칭 후속 작업보다 1대1 코칭을 받아보도록 제안하고 있고 또 자기 외에 다른 코치 몇 명의 리스트를 주면서 선택하도록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안을 코치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치인 제인은 여전히 자신이 느끼는 찝찝함이 무엇인가 더 궁금해하고 있더라. 정서 다루기가 필요한 단계에 왔다. 이런 이야기이고. 그래서 번역자가 토론을 해보기로 제안하고 있는 점은 코치로서 이 회사의 코칭 진행을 기획해보자. 복수의 코치들이 코칭한다면 준비해야 될 거는 뭐겠느냐. 특정 인물, 특정 관계를 중심으로 한 아젠다를 개발해보자.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례인데요. 몸으로 느끼기. 먼저 상황 설명을 보면 마케팅 임원으로 성공한 데이비드는 경력 전환으로 사내 코치가 되었다. 코치가 된 초기에 데이비드는 코치로서의 중립적이고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코칭 세션에서 느끼는 자신의 정서와 직관을 외면하고 사실적 관찰에만 집중했다.
책의 내용 중에 재밌는 것은 코치가 될 때 배운 바대로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는 이 점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고민하다가 코칭 슈퍼바이저를 찾아갔다. 근데 여기서 이제 성찰을 해보라고 번역자가 제시하고 있는 거는 코칭에서 정서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는가? 코치는 코치 E의 정서만이 아니라 자신의 정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누르면서 또는 무시하면서 코칭 개입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 당신이 코칭 슈퍼바이저라면 그에게 어떤 조언을 주겠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슈퍼바이저의 피드백에 잠깐만 337페이지에 보면 코칭 세션에서 자신의 감정을 말로 드러내지 않고 인정 승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코치의 정서를 알아차리고 그것들이 어디서 왔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심리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이러한 정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슈퍼바이저의 피드백을 받고 데이비드는 심리학 수업을 듣고 NLP 자기역 심리 및 상담 자격증까지 취득을 했다. 이제 코칭 대화에서 그가 관찰하는 모든 정신역동적 행동, 추론과 반추론을 살피고 코치가 투사하는 것, 코치로서 코치에게 투사하는 것을 염두에 두는 등 이런 추론들이 확인되면 그것들을 코칭에서 소리낼 수 있게 용기를 내려고 한다 하는 어, 변화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번역자가 저희한테 성찰을 해보라고 던진 질문은 당신이 데이비드의 슈퍼바이저였다면 비슷한 조언을 해주겠는가? 이유는 무엇인가? 데이비스의 결정과 그가 취한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당신은 코치가 비슷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심리학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필요 없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 사례전 338페이지에 코치가 심리치료 이론 이외에 이론적 기반을 가진 경우 코칭 관계에서 드러나는 감정과 정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거를 사례로 생각해 보라는 제안을 하고 있고, 코치와 합의한 주제에 초점을 맞출 때 고객의 정서와 감정, 신체 반응을 반드시 다루어야 하는가? 코칭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고객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다루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코칭 세션 중 감정, 정서적 변화에 대한 알아차림 또는 몸의 반응에 대한 경험이 있었다면 이에 대해 다시 검토해 보자. 반대로 몸의 반응, 정서를 전혀 다루지 않는 경우도 살펴보자 하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번역자가. 근데 제가 이렇게 느낀 거를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뭐 심리학 공부도 해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코칭이 모든 인간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으로 코치들이 이것저것을 공부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다. 코칭의 기능이 다른 학문과 무엇이 다른지를 진솔하게 확립해 봐야 될 것 같다. 코치 자격증을 부여하기 전에 필요한 지식을 먼저 교육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우리는 절차에 따라서 쉽게 자격증을 부여받고 그 뒤로 이제 공부를 한다고 쩔쩔거리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제 의견을 감히 달아봅니다. 사례 2에 대한 논평도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논평은 이런 이야기가 일화로 들어가 있어요. 바다에 대해
잘하는 마지막 존재는 물고기이다. 그래서 슈퍼바이저의 역할은 코치들이 수영하며 몸이 담겨 있는 물을 보고 성찰할 수 있도록 그들이 바다를 잘 아는 물고기가 되게 하는 데 있다. 정서와 몸으로 느끼는 감정과의 관계에서 보면 코치의 자격과 지식 기반보다 진정성과 프레젠스를 갖추어야 한다. 더 큰 진실에 대한 느낀 경험, 순간 안에서 알아차림 등이 있어야 된다. 부록 8 이게 이제 부록 8-1이 여기 이제 들어가 뒤에 나와 있는데 앞으로 당겨서 여기에 관련해서 보면 좀 더 세밀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어떻게 코칭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고객 중에 뭐 질문을 던지면 자기 이야기 하느라고 끝도 없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코칭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가 부록에 나와 있는데 저는 갑자기 엉뚱하게도 사례 2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설명들에 대해서 그 케이스에 대해서 이 부록의 사례와 경력 전환에서 코치가 된 데이비드의 사례인데 두 개가 어떤 관계가 있길래 여기다가 부록으로 넣어놨을까 하는 의심도 들더라고요. 어쨌거나 번역자가 제안하고 있는 토론 주제로는 348페이지인데 예시한 코치의 대응을 검토하면서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논의해보자. 고객의 이런 이야기 특성에는 어떤 정서적 특성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논평 두 번째 것인데 349페이지입니다. 1970년대 이후 이모션은 여러 학문 분야에 걸쳐 연구 관심을 끌었다. 자신의 몸으로 느끼는 감정을 읽는 몇 가지 질문, 그 질문으로 정서적 반응은 항상 존재하며 코치는 다른 사람의 정서를 알아차려야 한다. 코칭의 특성적 신체는 지식과 성찰의 원천이다. 코칭 세션에서 경험한 정서를 억누르는 것은 코칭의 창발적 본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문제를 남긴다. 결국 정서를 억누르면 코칭의 창발적 본질을 관리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또 컨테인먼트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걸 정서 담아두기 이렇게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원래 컨테인먼트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제가 알기로는 정서를 가둔다. 확산시키지 못하고 컨테이너 안에 집어넣어서 이게 정서를 억누른다. 이런 표현인 것 같은데 담아두기라는 단어도 그래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으나 담아두기 그러면 담는다는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가둔다는 그 관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서 적절한 번역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354페이지에 코칭에서 정서를 인정하고 성찰하는 것은 개인들이 더 많은 책임을 지도록 촉진할 수 있다. 이게 또 문장이 길어가지고 처음에는 제가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근데 코칭에서 요구되는 몸에 체화된 성찰성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찰성을 위해라는 것을 괄호치고 딱 빼고 나니까 개인들이 더 많은 책임을 지도록 촉진할 수 있다 하는 뜻이더라고요. 또 중간에 이런 질문을 번역자가 던지고 있습니다. 사례 8-2의 데이비드가 경력 전환으로 사회 코치가 된 점을 고려할 때 예기치 못한 정서가 표현화되는 격앙된 환경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데이비드가 어떤 정서가 촉발될 때 정서 억누르기를 하며 뒤로 후퇴하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가 사례 356페이지인데요. 세션에서 알 수 없는 정서, 몸에 접촉하기를 코치와 코치가 대화를 주고받는 것을 쭉 적어놓은 녹취록이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코칭 이슈를 보면 여성인 코치 E가 일 잘하고 능력 있는 남친에 대한 열등감과 질투심을 느끼며 힘들어하는 감정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코치 이 여성이 감정이 북받쳐서 그랬으리라고 짐작은 가지만 대화의 문장이 정확치 않아서 알아듣기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이 녹취록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신이 잘 안 쓰더라고요. 이 책 주 흐름은 코칭할 때 코치가 스스로의 감정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라는 것으로 보이는데 갑자기 이 사례에서는 코치의 정리되지 못한 감정을 다루고 있어서 이것도 또 이 장이 내세우는 주제하고 맞는 추가 사례인가 싶기도 했어요. 번역자가 저희한테 제시하고 있는 토론 제안은 세션 진행을 살펴보면서 정서와 신체 반응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살펴보자. 고객 반응의 특징은 무엇인가? 고객 개입의 의도와 특징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보면 분명히 코치 E의 감정을 주제로 코칭을 다루고 있는 그런 주제가 아니고 고객의 반응에 나타나는 특징으로서의 정서, 코치 개입의 의도와 특징으로서의 정서, 이 정서를 다루는 거다 하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 결론이 354페이지에 있었는데 결론이기 때문에 356페이지 뒤로 제일 뒤로 제가 옮겨와서 이 장표를 구성을 했습니다. 코칭에서 정서 이슈를 다루는 관점으로 1. 신경과학 관점, 2. 존재적 관점, 3. 게슈탈트 관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으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코치 자신의 정서를 다룰 때 도움이 되는 제안으로서 자기 관찰을 연습하라. 마음 챙김과 자기 알아차림을 수련하라. 호기심, 창의성, 연민심, 진정성, 프레젠스, 개방성 등의 자질을 배양하고 수용하라. 감정, 정서를 다루는 법을 공부하라. 자신과 타인, 현실의 평가의 근본이 되는 사유 능력, 세계관, 신념 등을 수련함으로써 관찰과 해석 능력을 배양하라.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TMI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호모코치쿠스 시리즈의 모든 책들이 다 제가 본 것들은 번역이 다 문제가 큰 것 같은데요. 누가 좀 KSC 분들이 나서서 한번 개정판을 내야 될 거 아닌가 싶은데 344페이지에 보면 데이비드의 슈퍼바이저로서 나는 탐구했을 것이다. 중약 예품을 빼고도 이 구조가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 읽어보고 또 읽어보니까 내가 데이비드의 슈퍼바이저였다면 나는 이런 것들을 탐구했을 것이다. 이래 바꾸니까 뜻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354페이지에 코칭에서 정서를 인정하고 성찰하는 것은 개인이 더 많은 책임을 지도록 촉진할 수 있다. 앞에 한번 말씀드린 건데 중간에 있는 코칭에서 요구되는 몸에 체화된 성찰성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찰성을 위해라는 것들이 끼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번역이 주어와 스스로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읽을 때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
그다음에 이거는 원문의 문제인지 번역의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슨 말인지 문장 구성에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343페이지에 보면 내 연구에서 한 임무는 내 연구에서 한 임무는 그의 코치를 묘사하기 위해 중략하고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 문장도 앞뒤가 잘 이해가 안 가고 그러면서 2를 이야기했는데 1은 건의의 개방성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고 2는 갑자기 결국에 그것은 건의에게 현실로 되었다. 이래 돼 있는데 말의 연결성과 구조를 전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정리를 하면 이 훌륭한 책이 더 훌륭해지지 않겠느냐 하는 TMI를 붙여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별 코칭 주제로는 앞에 결론 부분에 어, 코치가 자신의 정서를 다룰 때 실천해 보도록 제안한 점들, 이 점들에 대해서 우리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서로 자기 의견들을 어, 나눠보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자기 관찰을 연습하라. 마음 챙김과 자기 알아차림을 수련하라. 호기심, 창의성, 연민심, 진정성, 프레젠스, 개방성 등의 자질을 배양하고 수용하라. 마음 챙김을 높이고 감정, 정서를 다루는 법을 공부하라. 자신과 타인, 현실의 평가의 근본이 되는 사유 능력, 세계관, 신념 등을 수련함으로써 관찰과 해석 능력을 배양하라. 전달하고자 하는 뜻을 좀 더 명확하기 위해서 단어 등은 제가 임의로 좀 재구성을 한 표현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